여기 와서 보니까 송문주 장군의 그 비석이 있는 걸 보고 그걸 이제 썼는데 이 비석은 없어졌어요. 현재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1767년에 송장군 모민명이라는 최재공 요 쓴 거 보면 이때까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없어졌고 어쨌든 이분이 쓴 글에 나와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아시는데요. 송장군의 사당이 죽주산성이니까 장군의 이름은 문주이며 고려인이다. 고종 때 몽고군이 성 아래에 여러 겹 에워싸고 있을 때 죽주방어별감 송장군은 주민들과 함께 줌을 걸고 지켰다. 적이 성 안에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계략을 꾸미자 그 첩보를 입수한 장군은 연못을 파서 큰 붕어를 잡아 몽고군에게 보내고 멀리서 왔으니 배고프지 아니하겠는가 삼각 이 물고기로 분량을 하라 하니 적이 깜짝 놀랐다. 이로써 성 안의 연못에는 물이 풍부하여 에워싸는 것으로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호의를 풀었다. 그러자 장군이 병사를 데리고 나가 공격하여 적을 죽였다. 이에 죽주민들은 모두 장군을 의지하였고 후에도 공덕을 그리워하여 성의 북쪽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대략 500~6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최근에는 사당을 수리하지 않아 대들보는 무너지고 계단은 망가졌으며 제사에 올릴 고기와 술도 없었다. 그래서 유원지가 옛적과 같이 고쳤다 했습니다. 유원지는 그 당시에 죽산 부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요. 죽주산성은 물이 엄청 많다.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전투는 산성에 올라가서 입보라고 합니다. 입보전을 하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전체를 다 올라가요. 군인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먹을 걸 싸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나 또 몽고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은 이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싹 싸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부터 먹을 걸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엄청 속도가 늦어요. 중국에서 몽고에서 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먹을 걸 싸들고 전 주민이 올라간 입보전을 펼치는데 그러다 보면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성은 물이 부족한데 죽주산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착각했죠. 당연히 한 보름만 에워싸고 있으면 항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주산성은 물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가면요. 요게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죽주산성을 발굴했는데 여기 막아놓은 요게 물을 막은 수조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수조가 조선시대의 수조가 여기하고 두 개, 신라시대가 여기 뭐 이렇게 총 4기 해서 신라시대 4기, 조선시대 2기가 나왔거든요. 이만큼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지금은 안 그렇지만 들어가시면 옛날에는 이제 아주 그냥 축축한 습기였고 논농사도 지었었대요. 60년대에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수조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하려고요.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라시대 수조가 우리나라의 선성에서 나오는 게 워낙 귀해가지고 이거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덮었어요. 땅을 한 2m 덮고 거기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보이질 않네요.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저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착각을 했죠. 이게 처음 하는 거 보니까 땅을 다 이걸 덮어놓고 위에다가 새로 복원을 하면은 물이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 왜 죽주산성 올라가고 그 약수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물 가지고 보일지 알았는데 되지가 않고요. 그러면 지하수를 빼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하수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는데 뭐가 딱하니 맞는 걸 잘 못 찾았어. 방법을 찾으면 그때 가면은 수지에 물이 싹 모여 있으면 예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홍건적이 쳐들어왔죠. 원래 제가요 이 역사적인 사건 2시간짜리 강의고 인물 2시간짜리 강의고 4시간짜리 강의인데 1시간 만에 해달라고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건적이 그 다음 쳐들어왔죠. 한 100년쯤 채 안 됐어요. 공민왕 10년에 홍건적이 개경을 침입하자 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적이 선봉군을 보내서 양광도는 지금의 경기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주군의 항복을 유도하였다. 적군이 이르는 곳마다 감히 그 예봉을 꺾지 못하였는데 오직 안성고을 사람들만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체하며 잔치를 열어 대접하다가
그들이 취한 틈을 타서 우두머리 6명의 목을 베었다. 적이기 때문에 감히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였다. 공민왕 11년 1년 지난 다음에네요. 그 공을 보상하여 지군사로 승격시키고 수원 관할인 양양, 감미탄, 마전, 신곡에 네 부곡을 때려서 안성현에 주었다. 뒤에 김용이 뇌물을 받고 세 부곡을 다시 수원에 속하게 하였다고 고려사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 항복을 한 채하고 술을 먹였더니만 그 전에 수원에서 수원시장이 첫 번째로 항복을 했습니다. 얘들 그 홍건적이 내려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무시무시한 정법을 썼다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수원시장이 첫 번째로 항복을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경기도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줄줄이 항복하고 나서는 거예요. 오면 이제 관복을 착 차려입고 절하고 이제 하니까 얘들이 이제 경계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성도 당연히 이제 오니까 근데 안성은 여기 보시면 안성 올 사람들이래요. 안성은 그때 제 생각에는 현감이 도망을 갔나 봐요. 보통은 꼭 수장 이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뭘 하든 간에 큰 사건이 나오면. 근데 안성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안성 현감은 도망을 갔고 주민들이 거짓 항복하는 채 하면서 술 취한 틈에 저기 비해서 6명이 목을 베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포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공행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2개 시군의 계급을 올려줍니다. 어딘가 하면 당연히 안성은 현에서 지군사 군으로 승격을 시키고요. 한 군데는 어딘가 하면 안동은 도호부에서 대도호부로 승격을 시키는데 왜냐? 저기 왕이 남쪽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안동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극진하게 보필을 해줬거든요. 그 낙동강 걷는데 젖지 말라고, 다리 젖지 말라고 여자들이 엎드려가지고 등을 타고 넘어간 그게 노다리 밟기의 시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잘해줘가지고 호성으로 해서 한 계곡 올라간 게 안동이고 정말 전투에 큰 공을 끼치면서 안성 하나입니다. 4개를 받았어요. 수원시장이 먼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수원 걸 받았죠. 양양, 감미탄, 마전, 신곡 4개를 받았는데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안성 사람이에요. 어이없게 안성 사람이 수원에 뇌물을 받고 다시 돌려줍니다. 별로 김용 별로. 양양, 감미탄, 마전, 신곡이 4개를 받았는데 도대체 그럼 여기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옵니다. 양양을 떼어서 양지연을 설치했다. 그래서 양양은 용인의 양지 답이 나오고요. 나머지 3 부곡은 지금 없어요. 지시촌을 삼았다 했는데 이게 3개가 어딘가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게 옛날 저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사면에 보면은 동쪽으로 오리에 강복역이 있어요. 강부역, 강복역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감미탄 부곡, 마전 부곡은 모두 동쪽 십리에 있다. 그러니까 죽산 가는 방향으로 십리쯤에 있어요. 4km. 이게 1861년 김종호의 동요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강복이 있고 그 다음에 감미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산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 청룡사에서 내려온 청룡천하고 여기서 만나잖아요. 갈라지는 사이에 어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 하천하고 요 하천하고 요 사이에 있으니까 대충 제가 4km를 한번 따져봤어요. 동쪽으로 십리. 근데 지금은 길이 이제 쭉쭉 뻗었으니까 옛날하고 달리 지금 4km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옛날 도보로 제대로 길 없을 때에 비하면.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안성초등학교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 안성초등학교냐 하면 거기가 관아가 있던 관아터니까 모든 시작은 관아에서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여기가 어디죠? 요즘이 동심이나 아마 송등이나 그쯤 될 겁니다. 그쯤이 아마